네, 안녕하십니까. 21년 교직 주기별 교연 연수의 진행을 맡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김연경입니다. 연수에 앞서서 교무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김소희입니다. 먼저 저희 초대에 응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공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연수의 주제인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상호작용 교수법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 팬데믹 시대에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학생들과의 소통과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많은 팁들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사장님을 역임하시고 K-에듀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계신 신종우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이 동주대학교 캠퍼스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실제 우리 교수님들 제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걸까요? 저의 스튜디오가 지금 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는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오늘 뵙기 위해서 제가 이 가상 스튜디오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마우스 클릭만으로 13개의 앵글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 교수님들 뭔가 방송국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네. 교수님들 어떠신가요? 네, 오디오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전체 오디오 한번 켜보실까요? 네, 요즘 이드 코로나로 이제 오늘 뭐 확진자가 7천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너무 우울한데요. 우리 얼굴 스트레칭 2시간 여행을 위해서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얼굴 스트레칭에 제일 좋은 거 뭘까요? 우리 음량 조절에 아에이오우 있죠? 우리 교수님들 다 오디오 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유, 목소리가 적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우리 동주대학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교수님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다시 한번 아에이오 다시 한번 음량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에이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오디오 꺼주셔도 되겠고요. 우리 오늘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범위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이 상호작용 교수법 이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 교수님들과 좀 전에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세상에 이제 이드 코로나까지 함께 와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대혁신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번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시대의 키워드에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우리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오늘 하기 전에 잠깐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직접 교수님들과 상호작용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연동을 해보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상호작용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활용법 그리고 이제 근래 이 이 책이라고 하는 이북을 이제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팁으로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이제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이 쌍방향 교수법인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video, my man. Bro,
내 자녀에게 고루 주는 이 눈빛과 사랑의 메시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언어 발달이 아직 되지 않는 두 어린이가 제스처만으로 소통하고 있는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내 자녀의 아버지와 그리고 언어 발달이 아직 되지 않는 두 어린이의 이 제스처 소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실제감 있는 교육에서의 이 코로나는 사실 비대면의 교육을 열었고, 비대면 교육에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상호작용의 쌍방향, 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범위. 먼저 교수님들의 이 수업 교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우리 학생들과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목표를 향하는 길에 생기는 고난과 장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는 뜻의 유한일이,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한일이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위드 코로나 후에 이제 정상의 세상이 온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당신은 코로나 사태에 그 위기 상황에 어떤 부분을 기회로 얻어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교수님들, 이 유한일이에 2년째 진행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여파, 그냥 불편한가요? 아니면 불편함을 벗어나서 뭔가 하나의 기회로 얻어내고 있는지. 저의 경우는 제가 대학에 34년이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의 교육학 박사과정을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 이제 종합시험까지 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이제 논문을 쓰는 이러한 유한일이에서의 각자의 기회 제공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에서의 우리 동주대학교의 유한일이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다시 이 코로나가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학교의 이 시스템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누구나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수직의 철밥통이 깨지고 있는 상황의 수리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에 34년 있는데요. 제가 정년할 때까지 안전하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교직이 이제 크랙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철밥통,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시대가 아닌 모셔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의 절대 생존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교수 개인의 생존과 대학의 생존이 맞물려 있는 우리 동주대학의 이 현재 생존 전략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이 변화라고 하는 범위에서의 교육의 스피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느리다라고 하는 것. 기존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영향력은 3000배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에 과연 동주대학교의 교육의 변화 스피드는 어느 정도 지수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는 학교의 변화의 스피드를 제한 내 자신의 교육의 스피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이번 우리가 한번 시작점에서 자분자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이제 4차 산업을 기하고 있는 슈밥 회장의 이야기,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섬뜩한데요. 이 부분에서의 과거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을 미뤄볼 때 그 어떤 변화보다 더 거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4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만이 아닌 이 코로나의 사태까지 교육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인구 절벽에서의 학생들이 이제 모셔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는 와 있다.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육의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이제 혁신으로 바꾸는 대학이 이제 생존의 대학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멜빈 토플러의 이야기죠. 특히 이분의 이야기는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의 요구를 따라가기가 더욱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변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변화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개인 교수의 철밥통 부분과 학교의 생존 전략이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변화의 이 미래, 이 충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들 SF 영화에서만 보았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교수님들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이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 과연 우리 동주대학은 이제 가상 캠퍼스를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메타버스 시대, 과연 어떤 시대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영상으로 시청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미래 교육학자 신종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초연결 초실감 디지털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5세대 이동통신, 무선 등의 기술 발전이 메타버스 시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가상이 일상이 되는 시대, 성큼 다가온 SF 같은 세상. 인터넷 지구, 가상과 실제 현실 넘나드는 메타버스 시대 뜬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 투자, 보상받을 수 있는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른다. 3차원 그래픽의 가상 공간일 뿐 아니라 가상과 실제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지난 1992년 미국의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크렛이란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 소설에서는 아바타란 단어도 처음 등장한다. 레디 플레이어 원과 매트릭스가 메타버스를 그린 영화로 꼽힌다. 메타버스는 VR 게임처럼 별도의 헤드셋이 필요 없고 PC, 모바일, 게임기, 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 메타버스로 불리는 포트나이트의 팀 스위니, 창업자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일하러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운동하는 홈 이코노미 시대가 열리면서 메타버스 게임에 사람들이 몰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혹시 자신의 아바타 있으신가요? 미남 교수의 아바타입니다. 그해 영상 녹화 등이나 비대면, 수업 등에서 실제 미남 교수 얼굴 대신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메타버스의 3차원 가상세계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바로 교육의 파괴적 혁신의 기회가 아닐까요? 미래 교육학자 신종우. 우리 교수님들 메타버스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시대의 키워드 아닌가요? 제가 요즘 메타버스에 관련 많은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이 혼합 현실에서의 이 가상, 이 메타버스도
우리가 대학에서 좀 더 교육에서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하나의 대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메타버스 자, 이제 교육적으로 잠시 오는데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의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빨리 바뀔 것이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교수님들, 위드 코로나에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 이론 수업은 학교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범위가 과연 예전의 교육으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뭔가의 변화는 이번 위드 코로나의 혁신으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적으로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개미형일까요? 아니면 거미형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개미형은 근면 성실형이었지만 거미의 생존 어떻게 하고 있죠? 교수님들, 미리 거미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요즘 많은 산책길에 저의 스마트폰으로 거미줄을 찍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어떤 거미는 방향성에서 잘 맞았는지 거기에 먹잇감이 많이 있는 거미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미줄은 굉장히 거대하게 거미줄을 쳤지만 먹잇감이 없는 거미줄도 봤고요. 아니면 어떤 거미줄은 하나의 거미줄만이 아니고 여러 이 겹에 이 거미줄을 쳐놓고 풍성한 먹잇감으로 살고 있는 범위. 과연 우리 동주대학교의 우리 학생들 과연 이제 미래 세상에 개미형으로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거미형으로 내보낼 것인지 잠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개미형일까 아니면 거미형일까? 위드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연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제2위 인격체로서 기계가 등장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모두 기계의 통제 아래 놓이는 파도가 닥쳐오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혁명의 파도가 인류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태균 전 삼성인력개발원 최고학습 책임자가 저술한 인재의 반격을 기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산업형 인재가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스마트, AI형 인재로 혁명적 대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인재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바로 인재 4.0 문제이다. 과거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재상 변화는 계속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 중무장대 산업이나 경박단소 산업 같은 전통적 산업 경제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는 이른바 개미형 인재다. 한마디로 근면 성실형 인재라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업관이 바뀌고 인재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뉴 밀레니엄과 디지털, 인터넷 혁명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미의 시대에서 거미의 시대로 간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과 산업을 생각해볼 때 이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상징적 동물은 개미가 아닌 거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연결의 시대에 거미만큼 연결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 어디 있을까? 거미줄 하나로 그렇게 손쉽게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네, 우리 교수님들 잠시 제 콘텐츠를 조금 틀었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다 인공지능 기반에서 교수자의 원고만 입력해주면 뒤에 관련되어진 배경이나 또는 오디오나 이 텍스트 이런 모든 범위를 즉시 MP4 파일로 인코딩해주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콘텐츠 제작입니다. 우리가 혹시 학생들과의 수업할 때 모든 말씀을 수업 내내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슬라이드에 임팩트 있는 부분을 이러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이제 제공하고, 제공되어지는 도중에 이제 청중들의 이 현재 참여도나 또는 진행 방법에서의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줄 압니다. 현재 제 이 카메라에 지금 캠을 켜주신 교수님 중에 한 분 잠깐 좀 소통을 해도 될까요? 혹시 작업치료학과의 박주영 교수님, 네, 혹시 이 개미형과 거미형에 대해서 고견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작업치료과의 박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개미형과 거미형에 대한 내용을 듣고, 사실 개미형의 가장 큰, 그런 특성은 성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구는 것이 중요했던 과거의 산업에서, 거미형은 성실이라기보다는 뭔가 엮어가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좀 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능력들을 조금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보건계열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계열에서도 이제 작업치료사가 임상에서 일을 할 때 혼자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두고 저와 작업치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와도 원활하게 교류를 하고 상호작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서 굉장히 거미형 인재가 앞으로 중요하겠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도 강조하면서 강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고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가야 될 미래의 세상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방향성을 우리 교수자들이 시대의 흐름성의 지수로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좀 더 함께 한다면 이제 전공 과목 하나만으로는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 나갈 수 없고 전공 과목 가운데를 두고 양 사이드에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필요한 융합의 이 학문을 함께 붙여서 제출하는 것만이 우리 동주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의 사회 공헌자의 이 기여도로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탰습니다. 우리 박지영 교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이제 4차 산업의 키워드들은 이제 좀 벗어나고요. 교수님들 잠깐 한번 볼까요? 전두희 교수님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전두희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공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본 거거든요. 과거에 신종우 교수가 공부한 그 방식대로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건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이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교육의 시스템, 이게 아닌 이제 4차 산업과 이 코로나19까지 와 있는 이 부분에서의 교수법은 뭔가 이제 새로운 혁신으로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뉴노멀의 교육의 리프팅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전국 대학을 약 400여 대학을 돌면서 10여 년 동안 외쳤던 부분이 우리 교수님들 수업 공개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교수가 왜 상가식에 수업을 공개한다고? 왜 플립트 러닝을 한다고? 왜 상호작용을 해? 얘들의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했던 10여 년의 저희 외침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수님들의 수업 콘텐츠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교수님들 끄집어냈는데 그 다음 여파가 뭐가 왔죠? 우리 학생들이 아우성입니다. 교수님들이 보내주고 있는 이 수업의 콘텐츠의 질이 너무 낮아서 이제 등록금 환불이라고 하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작년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21년에는 우리 교수님들의 이 콘텐츠의 질도 고품격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혹시 비대면 수업에서도 뭔가 실제감 높은 교육의 티칭 메소드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교육의 뉴노멀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신한대학에 제가 1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수업 운영 방안을 가지고 이번 22년도에 새롭게 진행하는 교육의 뉴노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한대학교 교육 플랫폼 숲을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포스트 코비드 시대, 인류는 전에 없는 위기를 맞았고 많은 변화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육도 비대면으로 디지털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에게 교육은 디지털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디지털로 컨버전스되며 진화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한대학교의 숲은 대학 강의의 디지털 영상 모음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대학에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강의이자 인간의 배움의 방식에 대한 진화이며 도약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칠판과 책상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배움과 현장을 연결하고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되고 모든 디바이스에 언제라도 존재하는 교육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세계의 지속가능성에 진정한 양식이 되는 교육. 그것이 신한이 발명한, 그리고 매일 혁신하고 있는 진화된 디지털 컨버전스 교육 플랫폼 숲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대학입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교육 플랫폼 숲은 신한, 온, 오프라인, 유니버시티, 퍼포먼스의 약자입니다. 가상의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하나로 결합된 메타버스. 신한은 지금도 광대하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이 될 앞으로의 세상에서 더 넓어질 배움의 진화를 생각합니다. 숲은 가장 앞선 디지털 기술과 현실의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어 교육 그 자체를 더욱 혁신하기 위한 첨단 교육 플랫폼입니다. 숲을 통해 배움을 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의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숲을 통해 진행될 신한대학교의 교육의 뉴노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유공학과 교수 신종우입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의 변화 혁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수자들의 핵심 역량, 3R 지수가 되겠습니다. 3R 지수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성에 교수자들이 알아야 될 3가지의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SOR. 두 번째,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DR, 유튜브의 UR, 3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3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3R 지수가 높다면 이번 기회에 높이면 되겠고요. 혹시 낮다면 이번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으로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의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러노멀이 아닌 뉴노멀. 리프트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의 리프팅은 어떤 분야를 뜻할까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토론의 수업으로 무한한 창의성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내는 것이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아닐까요?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평가 방식, 두 번째는 교육의 수업 진행 방식, 세 번째는 질 높은 수업 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이 3가지의 리프팅의 요소가
뉴노멀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의 변화에서 과거 주입식의 암기형, 아날로그 평가 방식, 지필고사에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텍 방식, 디지털 평가 방식과 말하는 스피킹 학습 방법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집단지성의 상호작용 수업에서의 절대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실의 환경,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의 세상, 스마트 교수법으로 Z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에 맞춰 교수자의 사용법에 이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교실에서 교수자의 퍼붓는 주입식의 교육,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불통의 수업이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차시별 학습의 콘텐츠를 미리 보내 학습자들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뉴노멀의 교육의 질 높은 수업 자료 제공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플립드 러닝 수업, 무엇을 거꾸로 뒤집어야 할까요? 이 일방적으로 이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의 콘텐츠, 사실 전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플립드 러닝은 거꾸로 수업의 혼합 교실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에서 학습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비계 역할로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계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건물을 지을 때 비계가 없다면 멋진 건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교육도 학습 목표 도달에 교수자의 비계가 학습 성과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의 우리 교수님들, 제가 제안한 교육의 이 리프팅 외로 또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주대학의 이 교육의 리프팅도 많이 있겠죠. 저의 슬라이드 우측에 이 스페인의 이 가우디 성당을 제가 15년 전쯤에 관광차 갔을 때 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부분이 리모델링이 아닌 이제 137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의 안목이 너무 좁았다라고 하는 거. 교수님들, 이제 동주대학에 지금 입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 교육의 뉴노멀로 좀 더 이제 이 백년지 대계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지식의 채널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항목을 교수님들, 이제 동기유발적으로 잠시 오는데요. 잠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유발,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잘만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이제는 이러한 잘 가르치는 티칭 메소드에서 이제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공유의 신뢰도가 함께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슬라이드에 제가 GIF 이미지를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콘텐츠 만들 때도요, 슬라이드에 여러 이미지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GIF로 꾸며서 제공해 주는 것도 수업에서의 정적인 수업을 좀 더 동적인 수업으로 우리 학습자들의 브레인을 좀 더 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교수님들, 이제 이 동기적인 부분만 좀 한번 더 보는데요. 교수님들, 동기 보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지체장애 어린이와 이제 경공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 지체장애 어린이가 끝까지 이제 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경공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부둥켜 안고 있는 이 영상입니다. 과연 우리 교수님들 동주대학에 와 있는 그 많은 학습자들의 이 특성, 관심 어떻게 유발하고 있나요? 영상 잠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 우리 지체장애 우리 어린이가 경공하고의 이 포옹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저의 교육의 철학에 많이 녹여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34년 있으면서 개개 학생들의 특성을 좀 더 인지하고 이렇게 관심을 두었다면 사회 공헌자로 더 훌륭한 제자들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주대학에 이제 들어와 있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의 이 개별의 특성을 이제 좀 더 챙겨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겁니다. 좀 더 한번 가볼까요? 자, 교수님들 이제 우리 학생들 쪽으로 잠깐 오는데요. 모든 사람은 천재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나무 타는 원숭이 보고 수영을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이 물고기 보고 나무를 못한다고 하거나 이러한 하나의 편협적인 이 사고의 부분이 교육에 너무 많이 녹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모든 사람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동주대학에 우리 입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천재성을 이제 끄집어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잠시 오는데요. 우리 시대 하두에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이어령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3시간 반 정도 식사를 모셨는데요.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거의 인터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교수님으로서 또는 이 시대의 하두를 제공해준 교수님으로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그 해답으로. 우리 교수님들,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대결할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교수님들 수업에서의 인공지능 기반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전에 아날로그식의 수업에 계시는지도 자문자답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를 잠시 소개하는데요. 저의 닉네임이 아이돈노 교수입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생들이 신종욱 교수의 이 닉네임이 아이돈노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니까요. 질문한다고 하는 질문은 이제 인터넷에 까딱까딱만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이제 검색 대열에 있는 부분을 질문이라고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이거 뭐예요? 하면 I don't know 하면 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해 하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혼자 더 생각하고 아니면 친구들과 집단지성으로 더 생각을 넓혀보고요. 그리고 교수님 우리들 생각이 이건데 어때요? 그럴 때 제가 참 좋은 질문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저의 닉네임이 아이돈노 교수입니다. 특히 이제는 이 창의성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수자 중심에서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끄집어내는 우리 학생들의 질문의 영향을 창의적으로 끄집어내는 시대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상호작용 쪽으로 오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특성, 교수님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채널에서의 상대방을 잘 모르면 우리는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함께 하듯이 우리 교실에는 99명의 디지털 원주민이 있고 오직 1명의 디지털 이주민이 있습니다. 1명의 디지털 이주민과 99명의 디지털 원주민이 교실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공부를 하는데 진행자가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에 앞서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을 알아야. 미래 교육학자 신종호.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원어민으로서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인스턴트 메신저 세대, 디지털 키드, 키보드 세대, 밀레니얼 등 다양한 별명이 있지만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가장 적합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MZ세대로 불리는 10대, 20대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변화된 생활 환경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인터넷 환경에서 자라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세대를 말하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을 찾아 구독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양방향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흥미가 없거나 나의 취향과 다른 콘텐츠는 소비하지 않으며 이러한 취향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99명의 디지털 원주민들. 혹시 우리 교수님들에게 저는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라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수님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려면 바다 건너가면서 한국에서 가졌던 신종우 교수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미국에 가는 것은 이민 생활에서의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의 우측의 영상은요, 아주 간단하게 압축되어져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입니다. 교수들 너무 유치한 영상인가요? 예,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한 탯줄을 의료진의 도움이 아닌 의료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출생한 어린이가 빌려서 검색으로 자신이 커트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신고 대신에 SNS 계정 취득하고요. 그리고 구글 맵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어린이들이 우리 교실에 더욱더 증가 추세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수님들, 교수법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얘들과의 교실의 수업, 저도 디지털 이주민입니다만은, 굉장히 소통하기도 어렵지만, 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얘들의 특성에 맞지 않게 저의 오리지널 아날로그식의 수업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고역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1교시에는 교육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우리 교실에서의 우리 학생들과의 이 소통을 위한 이 특성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을 스마트 디바이스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게임 기반과 다양한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재미있는 수업, 아주 꿀같은 수업, 교수님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활용의 범위로 진행을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수님들 스마트폰 들고 오시고요. 이제 50분인데요. 3시에 이제 실제 스마트폰으로 원격이지만 이 대면 이상의 실제감 높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영 교수님 1교시 한번 또 고견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네. 네, 교수님. 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해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서 동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셔서 너무나 이해가 잘 됐고요. 그리고 오늘 사이버 강의실을 여기 설정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첨단 이런 시스템 장비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교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중간중간에 여러 방법들의 팁을 저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제가 여러 교수님의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 지금 모니터에 작은 모니터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박지원 교수님만 저희가 눈에 띄어서 우리 교수님께 제가 실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10분 쉬고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진짜 재미있는 수업, 저 프로그램 정도면 나는 내 수업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용의 부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